수리물리 1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물리가 아니라 상대성 이론. 헷갈리는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멘텀이라는 걸 사실 생각해 보면 왜 정의를 하느냐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보존되는 양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아니고 그래서 보존역학에서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놈이 보존이 되잖아요. 충돌 과정에서도 총량은.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론적으로는 이 값이 감마가 붙게 되는데, 이 감마 값이 왜 붙느냐를 따져보면 감마는 물론 로렌츠 팩터를 의미를 하고요.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근데 이 보존되는 양이 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싱글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는 이게 둘 다 어차피 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느 게 보존되는 양인지 알 수가 없는데, 두 개의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충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입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존되는 양이 다음과 같이 감마 MV가 됨을 지난 시간에 보였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현대물리 시간이나 이런 안 했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충돌 문제에서 이걸 다루곤 하죠. 상대론적 충돌 문제에서. 이 수업에서는 그건 안 하기로 하고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중요하긴 한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충돌 문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컬리전을 하고 나면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고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고 각자의 그런 문제들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달라지는 거는 여기에 앞에 감마라는 벡터가 붙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일렉트론과 반 포지트론이 충돌을 해서 두 개가 없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것에 이제 모멘텀과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런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입자물리 실험하는 친구들은 잘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잘 하면 되는 거고, 역학에서 하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멘텀의 제로스 컴포넌트 역시 보존이 되는데, 이 값이 뭐냐? 보존이 되는 건 맞아요. 보존량인데, 보존이 되고 이제 포벡터의 타임 컴포넌트인데, 이 양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로스 컴포넌트를 에다가 이제 에너지 단위로 이제 바꿔주면 이게 감마 MC 스퀘어가 되는데, 얘를 속도가 작을 때를 테일러 익스펜전 해봤더니 속도에 대해서 C분의 V에 대해서 이 값이 MC 스퀘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텀이 나오더라. 이게 뭔지 몰라도 에너지랑 관계가 있는데, 자 그거 특히 이제 감마 MC 스퀘어가 이게 에너지인데, 움직이는 입자에 이 속도가 0일 때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 MC 스퀘어의 의미를 이제 오늘 좀 따져보려고요. 그래서 자,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E equal MC 스퀘어 이것만 따질게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인데 for rest mass M.
그러니까 그 질량 m을 가진 것은 결국 에너지가 그 질량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mc 스퀘어라는 뜻인데, 그거를 아규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사실은 요 아규먼트는 바이저 책에 나오는 책이 문제고요. 사실은 여기 요거를 혹시 내가 옛날에 현대물리 강의할 때 반드시 그 시험 문제가 아니라 숙제로 내주는 문제인데, 모던 피직스의 프로블럼의 1.39인데 이거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문제예요. 자,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초기에 이제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기를 이렇게 놔뒀다고 쳐요. 그럼 가운데 점에 여기가 이제 질량 중심점이라고 하면 2분의 M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균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립을 하는데, 아무튼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처음에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잘 평형을 맞추고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스파크를 쪼아갖고, 아니 스파크를 쪼면 안 되고 저절로 생겨야 되죠. 저절로 어떤 레디에이션이 생겼다고 칩시다. 레디에이션이 생기면, 그러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생기면 레디에이션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왼쪽은 닫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놈이 c의 속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여기에 딱 이제 닿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를 더 그리면 똑같은 그림 하나 그리고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놈을 이쪽으로 가서 라디에이션이 일어나서 여기서 다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 최종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죠. 다만 왼쪽에 있던 레디에이션이 오른쪽으로 와서 흡수됐다. 그거예요. 그 상황인데 근데 생각 따져보면 이게 모멘텀을 갖고 있죠. 레디에이션은 이게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아이솔레이트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모멘텀은 0이죠. 네트 모멘텀은 0인데 이건 0이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저기 레디에이션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PC라고 생각해 봅시다. P라고 해봅시다. P 레디에이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레디에이션 이게 레디에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려면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얘 막대기가 움직여야 되죠. 그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대기가 사실은 반대쪽으로 이것만 그리면 되겠구나. 막대기가 사실 이만큼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전체를 다 움직여. 약간의 잘 다 해갖고 이렇게 하면 막대기가 사실 이만큼 이동을 하죠.
그쵸? 막대기가 이만큼 이동을 하고 질량 중심은 변화가 없고, 그쵸? 사실은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 길이를 우리가 델타 S라고 합시다. 그쵸? P의 rad, 그쵸? 얘가 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길이가 얼만큼 이동을 했을 거냐면은 얘가 이제 막 레디에이션이 일어나는 동안 막대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겠죠. 이건 막대기의 속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 타임이고. 근데 막대기의 속도가 얼마냐면 전체 질량에다가 이걸 그냥 P라고 씁시다. P, 요 크기를, 각각의 크기를 여기를, 얘도 P고, P 레디에이션도 크기도 P고, 그 다음에 막대기의 미케니컬 모멘텀도 역시 P죠. 단 방향이 반대인 것 뿐이죠. 그걸 P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막대기의 속도고, 곱하기 시간은 얼마나 돼요? 길이가 L이니까 빛이 간 시간이죠. 레디에이션이 간 시간이 L 나누기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레디에이션 모멘텀은 이 막대기 모멘텀 레디에이션 모멘텀이니까 이 레디에이션 에너지에다가 이거 E 제로라고 합시다. 이거 에너지가 E 제로라고 합시다. 이거 뭐 얼만큼 포톤이 몇 개 갔느냐, 뭐 얼마나 많은 빛이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얘는 C 이렇게 되죠. 이건 사실은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델타 S는 P 대신에 C분의 E0를 넣으면은 E0가 하나 나오고 L이 나오고 그 다음에 M C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으면 얘는 막대기가 이만큼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형점이죠. 그쵸? 여전히 평형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더 이상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길이가 늘어났는데 이쪽은 그래서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 전체 여기서부터 평형점으로부터 길이가 2분의 L에다가 플러스 델타 S인데 이쪽 길이는 2분의 L에다가 빼기 델타 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델타 S만큼 이동했으니까 맞나? 맞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질량이라고 합시다. 질량 스몰 m이 스몰 m이 이게 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했음이 분명하다. 그쵸? 이 평형을 유지하려면 얼만큼 이동했느냐 그걸 따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질량 중심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축을 x축이라고 할까요? 그냥 질량 중심은 사실은 x에다가 dm을 한 값을 다시 m으로 나눠주는 값인데 얘가 컨스탄트란 얘기죠. 그쵸?
그럼 이게 변화를 생각하면은 일단은 왼쪽으로 요거의 전체 변화량은 그 델타의 요 값이라고 합시다. 전체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일단 왼쪽으로 마이너스 델타 S만큼 총 질량이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L만큼 뭐가 이동을 했죠. 물론 이 델타 S는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해요. L에 비해서. 안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뭐 이런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움직였다고 생각. 얘가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스몰 m은 L분의 m의 델타 S 이렇게 되고 델타 S는 아까 계산했죠. 여기 L분의 델타 S는 자, 그래서 이거 m 그대로 나오고 곱하기 L분의 1에다가 델타 S를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면은 m 지워지고 l 지워져서 c제곱분의 2제로. 아하.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요 레디에이션 에너지 이게 결론적으로 레디에이션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2제로인데 동시에 질량 m 이퀄 c 스퀘어 2제로 분의 2제로만큼의 질량을 그 이동시킨다는 뜻이죠. 자, 이 문제에선 그렇고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 에너지가 결국 질량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봐요. 쭉 한번 이거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악유를 한 게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죠. 그 원 논문을 내가 안 읽어봤는데 한번 찾아본다고 하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퀄 MC 제곱이고 자, 남은 시간에 할 내용들은 이거 잠깐만 하고 relativistic dynamics 물론 프리파티클이면은 간단하죠. 프리파티클이면은 그냥 그 얘가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지오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 기억할 거예요. 프로퍼 타임이 최대가 되는. 그래서 쌍둥이 패러독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근데 지금은 뭘 할 거냐면은 힘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고, 문제를 제일 간단히 하는 건 스칼라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 말고 다른 벡터 포텐셜이 나오는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 적용을 하면서 할 텐데, 자, 우리가 그 기억을 하기를 L을 마이너스 MC 제곱 하다가 이렇게 쓰면은 맞다고 그랬어요. 엑스도트에 사실은 이렇게 써야죠. 이게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 속도가 엑스도트인 입자의 질량 m인 이거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그 악유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지오데식 프린시플로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 속도가 작을 때는
뉴턴 리밋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 얘기는 했었죠. 근데 여기다가 빼기 Vx 이걸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스칼라 포텐셜. 자, 이런 상황이고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물론 성분별로 다 해야 되는데 뭐 익숙해지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성분별로 안 해도 벡터로 라운드에 x 도트분의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l은 0. 자, 우리가 했듯이 이 라운드 x 도트분의 라운드 l은 이게 바로 모멘텀이 되고요. 이게 감마 m의 x 도트 이렇게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몇 시간 전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l은 마이너스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 쓰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 이게 뭐예요? 이게 힘이죠. 이게 힘이고 external force고. 따라서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dt분의 d에 p equal f. 그냥 뉴토니안과 동일한데, 그렇죠? 뉴토니안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모멘텀에 이 감마라는 벡터가 붙었다는 게 차이점만 있죠. 자, 이게 뉴턴스 제2법칙인데 물론 이제 렐러티비스틱, 스페셜 렐러티비스틱 버전이죠. 이게 이제 속도가 아주 작으면 뉴턴의 제2법칙과 동일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힘의 방정식. 자, 이런 방정식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컨스탄트 그래비티 하에서 이게 속도가 빨라도 그럴 것이냐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따져줄 만한 거는 워크 에너지 릴레이션. 우리가 일이 에너지하고 같은,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역학에서. 자, 이제 상대론적 버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건데, 이 방금 배웠듯이 힘이라고 하는 놈은 모멘텀의 변화율이죠. 모멘텀의 변화율에 다가 이제 dx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또는 dx 대신에 우리가 이거 dx라고 하는 놈은 dt분의 dx에다가 다시 dt를 하면 되니까 dt분의 dx는 속도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dt분의 dp에
스칼라 프로덕트 x 도트란 다음에 dt. 자, 그럼 요 인티그란드가 뭔지, 요게 사실은 파워에 해당할 텐데, 응? 요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dt분의 dp는 p의 도트에다가 x 도트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놈은 저기 dt분의, 이게 벡터로 썼는데 사실 스칼라로 해도 되는 게 두 개가 어차피 평행한 성분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감마 m의 x 도트 도트에 x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성분별로 쓰면은 저기 얘 수직인 어차피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자, 요걸 미분을 하면 얘는 감마에 m은 그냥 놔두고 감마 도트의 x 도트랑 더하기 감마의 x 더블 도트 이렇게 되겠죠. 도트하고 x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방향을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게, 이 크기만 따져도 돼요. 얘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두 번 미분한 가속도가 속도에 그 평행한 성분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따져보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x 도트의 제곱에 감마의 x 도트랑 x 더블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지금 내가 이제 보일 거는 요 값이, 계산해 보면 아는데, 가만있어. 계산 각자 해보시고요. 뭐 그냥 하면 돼요. 계산 요게 감마 도트 c제곱과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을 각자 해보시고, 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이 dt분의 d의 감마가 되고요. 에다가 곱하기 mc제곱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mc제곱.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 mc제곱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죠. dt분의 d의 감마 mc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의 변화죠. 아하, 이게 다시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워크, 그러니까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의 변화율이 감마 mc 스퀘어라는 값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 파워가 되니까 이게 파워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감마 mc 스퀘어는 이게 또다시 이게 에너지라는 것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여기 잠깐만 하고, 그 힘이 잠깐 폴스의 힘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힘이 이 역시 포벡터가 아니에요. 포벡터의 이게 포벡터의 성분들이 아니에요. 포벡터의 성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분모 분자가 다 나름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만족을 하니까. 그 대신에
P는 포벡터죠. 포벡터의 그 성분 세 개 성분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K를 프로퍼 타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프로퍼 타임은 스칼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포벡터의 그 공간 성분이 되고요. 물론 K0는 d 타우분의 d p0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K 뮤라고 하는 게 d 타우분의 d p 뮤 이걸 하면은 얘가 우리가 민코프스키 포스 아니 요거를 민코프스키 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포벡터가 형성이 되죠. 물론 이제 공간 컴포넌트는 힘하고 관련이 됐고 시간 컴포넌트는 뭐랑 관계가 돼 있어. 응? 이 값은 사실은 이거는 에너지랑 관계가 돼 있죠. 아니, 파워랑 관계가 돼 있죠.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